나는 25살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이었지. 그날 서울에 비가 쏟아지는 오후에 나는 주방 칼을 쥐고 서 있었고 상대는 내 가족의 미래를 쥐락펴락하는 그 새끼였어. 월세 올리겠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지. 부모님은 언니의 아이를 무료로 돌봐야 한다고 강요받았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걸. 내 이름은 지은이야.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그곳이 지옥처럼 느껴져. 부모님은 은퇴한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 언니, 혜진은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곧 이혼했지. 아이는 이제 4살, 귀엽지만 부모님의 짐이 됐어. 우리는 모두 한 지붕 아래서 살았어. 하니 정확히는 임대인인 박 사장의 건물에서. 그는 50대 중반의 사업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인간. 겉으로는 친근한 이웃처럼 굴지만 속은 뱀처럼 미끄러워.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왔어. 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했어. 지은아, 박 사장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언니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혜진 언니는 옆방에서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 나는 웃음이 나왔어. 웃음. 아니, 분노가 터질 것 같았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해? 언니의 실수 결혼, 이혼,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해야 해? 나는 바로 박 사장의 사무실로 갔어. 그의 건물 1층,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사무실. 박 사장님, 말씀 좀 하시죠. 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책상 뒤에서 미소를 지었어. 아, 지은 씨, 앉아요.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했어. 당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혜진 씨 아이를 돌봐주시면 월세 그대로, 안 그러면? 글쎄,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나는 칼을 쥔 손을 숨긴 채 물었어.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다른 세입자들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 비즈니스예요. 가족애를 테스트하는 거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어. 10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던 일,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박 사장의 동생이었어. 아버지는 죄책감에 사는 걸 포기했지만 나는 그 비밀을 알았어. 박 사장은 복수를 위해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거야. 월세 인상, 작은 압박들 모든 게 그 사고 때문이었어. 나는 칼을 꺼내 들었어. 당신 동생 죽인 거 알아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 하지만 나는 되지 않았어. 대신 그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어.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 그날 밤 나는 혜진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 언니, 왜 이혼했어? 진짜 이유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어. 남편이 박 사장의 조카였어. 사고 후 복수로 나랑 결혼한 거야? 아이는? 그 증거인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 언니는 박 가문의 함정에 빠졌고 부모님은 그 대가로 고통받았어. 나는 결심했어.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 사장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깨끗해. 이건 한국식 복수 근미라고, 잔인하고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거.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 나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지만 이제는 해커가 될 거야. 내 노트북을 열고 박 사장의 회사 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어. 다크웹에서 배운 스킬, 친구에게 물려받은 도구들. 그의 이메일, 은행 기록, 심지어 불법 대출 기록까지. 박 사장은 부동산 외에 고리대금업도 했어. 그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나는 부모님을 설득했어. 올해는 참아요. 내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걱정스레 물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어. 첫 번째 움직임은 작은 거였어. 박 사장의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그의 불법 거래를 유출했어. 강남 부동산왕, 고리대금의 진실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지. 그의 주식 가격이 살짝 떨어졌고 그는 당황한 기색이었어. 하지만 그는 반격했어. 다음 날 우리 집에 세금 고지서가 왔어. 미납세금 500만 원의 터무니없는 액수. 나는 알았어. 그의 로비, 그의 연결망. 이 싸움은 길어질 거야. 시간이 흘렀어. 한 달 후 박 사장의 압박은 더 세졌어. 언니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피로가 눈에 보였어. 어머니는 밤에 기침을 했고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마셨어. 나는 매일 밤 코드를 짜며 그의 약점을 파헤쳤어. 그의 회사, 박랜드의 재무보고서 조작된 숫자들. 세금 탈루, 뇌물. 나는 증거를 모아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어. 하지만 그는 교활했어. 변호사를 동원해 제보를 묻었지? 그때 티스트가 왔어. 혜진 언니가 임신 중에 박 사장의 조카와 결혼한 이유가 더 깊었어. 언니는 대학 시절 박 사장의 동생과 연애했었어. 사고 후 박 가문은 언니를 협박해 조카와 재혼시켰지. 아이는 유전적으로 박 가문의 피를 이었어. 지은아,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언니의 고백에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연민이 들었어. 우리는 피해자였어. 하지만 복수는 내 목.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 그의 개인 생활 불륜. 박 사장은 젊은 여비서를 두고 있었어. 나는 그 여성을 찾아냈어. 카페에서 만난 그녀,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그 사람, 나 이용해요. 돈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어. 증언해주세요. 당신 자유 줄게요. 미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 우리는 몰래 녹음했어. 박 사장의 목소리, 내가 없으면 안 돼, 베이비. 이 증거로 나는 언론에 유출했어. 강남 부동산 거물의 불륜 스캔들의 뉴스가 터지자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 재산 분할로 그의 자금이 흔들렸지? 그는 나를 의심했어. 어느 날 밤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너지. 그만해. 나는 답하지 않았어. 대신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작은 금액을 이체했어. 추적 불가능하게.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부모님은 모르셨어. 나는 새 직장 구했어 라고 거짓말했지? 혜진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피신했어. 언니, 안전하게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어. 박 사장은 포기할 타입이 아니었어. 그는 나를 찾아왔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미소 지었어. 지은 씨, 대화할까요? 당신 가족의 비밀, 나도 알아요. 그 사고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차분히 대답했어. 알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죠. 그는 웃었어. 너도 나처럼 돼볼래? 복수. 돈 줄게. 그 제안이 나를 흔들었어. 돈.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당신처럼 될 바에야 죽는 게 낫죠. 그는 떠났지만 그의 눈빛은 사리로 물들었어. 그날부터 나는 무기를 더 챙겼어. 권총은 아니야. 정보. 그의 모든 연결망을 끊는 거. 한 달이 더 지나 그의 회사가 조사받기 시작했어. 국세청, 경찰. 그는 절박해졌어. 우리 집 월세를 다시 올리지 않았지만 대신 위협 편지를 보냈어.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멈춰. 나는 웃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의 가장 큰 비밀을 파헤쳤어. 사고의 진실. 아버지의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어. 박 사장의 동생이 음주운전 중에 아버지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죽은 건 역설이야. 증인 증언, 블랙박스. 나는 그걸 찾았어.
10년 만에 재수사. 재수사가 시작됐어. 나는 익명으로 증거를 제출했지? 뉴스에서 10년 전 미제 사고 재조명시라는 헤드라인이 떴어. 박 사장의 얼굴이 TV에 나왔어. 창백하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는 나를 확신했어.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아파트 문을 두드렸어. 경찰입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그의 부하들이었어. 박 사장님 말씀 들었어. 그들은 협박했어. 증거 없애. 나는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했어. 진짜 경찰이 왔고 그들은 체포됐지.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 박 사장은 더 교활했어. 그는 언니를 노렸어. 시골로 간 혜진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 아이 데리고 와. DNA 검사. 아이가 그의 피를 이었다는 증거로 언니를 협박한 거야? 언니는 울며 돌아왔어. 지은아, 어떻게 해.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어. 내가 처리할게. 언니는 피해자 아니야.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 언니의 증언 결혼의 강제성, 복수의 도구로 쓰인 삶. 나는 미나와 다시 만났어.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지만 두려워했어. 그 사람, 나 죽일 거야. 나는 그녀를 보호했어. 안전한 모텔로 데려가고 증언 영상을 더 만들었어. 박 사장은 가족을 파괴해요. 나처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 조회수가 폭발했지? 박랜드 스캔들 해시태그가 트렌딩. 그의 주가가 폭락했어. 부모님은 이제 알았어. 지은아, 왜 이런 짓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 사고의 진실, 언니의 고통, 내 복수. 어머니는 포옹하며 말했다. 우리 딸, 강해졌네. 하지만 나는 강하지 않았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박 사장의 얼굴, 피로 물든 칼 상상 속에서. 그는 반격했어. 내 회사에 압력을 넣었어. 상사가 나를 불렀어. 지은 씨, 외부 활동 자제해. 해고 위기. 나는 사표를 냈어? 됐어요. 이제 자유예요. 프리랜서가 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 그의 해외 계좌, 세탁된 돈 흔하는 FBI 팀9에 제보했어. 국제 돈 세탁. 그는 이제 글로벌 타겟이 됐어. 고조는 왔어. 그의 사무실에 침입했어. 야간에 마스크를 쓰고 컴퓨터를 해킹해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게 있었어. 사고 당일 박 사장의 동생이 약물을 했고 그걸 은폐한 증거. 게다가 내 가족 외에 다른 피해자들 수십 명의 세입자, 강제 퇴거, 자살 유발. 나는 그걸 복사하고 불을 질렀어. 아니, 메타포적으로. 디지털 불. 다음 날 대형 언론의 폭로. 박랜드의 어두운 비밀 시위가 일어났어. 강남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였지? 공정 임대. 복수 중단. 박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어. 모함입니다.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어. 나는 TV를 보며 웃었어. 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 이 복수가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나도 그처럼 변한 건가?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골로.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조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나지 않았어. 박 사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 내 과거 대학 때의 작은 절도. 그는 그걸 왜곡해 유포했어. 지은, 범죄자 은의 이름이 더러워졌어. 친구들이 멀어지고 가족이 위협받았어. 이름값이 떨어진 나는 더 고립됐어. 하지만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지? 나는 지하 네트워크에 접속했어. 해커 커뮤니티. 그곳에서 동맹을 찾았어. 박 사장. 그 새끼, 오래전부터 타겟이야. 한 해커가 도와줬어. 그의 서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데이터 유출, 클라이언트 목록 공개.
그의 비즈니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는 절망했어. 우리 아파트로 왔어. 홀로, 무장하지 않고. 지은 씨, 화해하자. 돈 줄게. 10억.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였어. 부모님은 피신 중이었어. 화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친 후에 그는 무릎 꿇었어. 내 동생. 미안해.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나는 그를 제지했어. 거짓말. 당신 동생이 먼저였어. 그 순간 그의 진심이 드러났어.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아. 너도 이제 알잖아. 우리는 대치했어. 칼은 없었지만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어. 그는 제안했어. 아이를 데려가. 내 손자니까. 혜진 언니의 아이. 그의 혈통. 나는 웃었어.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당신 건 아니야. 그가 떠난 후 나는 울었어. 이 싸움은 나를 변화시켰어. 더 차갑고 더 계산적.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다음 단계, 법정. 재수사 결과, 사고는 박가문의 과실로 판명됐어. 그의 동생이 음주 플러스 약물. 아버지는 무죄. 뉴스가 터지자 박 사장은 체포됐어. 뇌물, 사기, 협박 혐의. 미나가 증언했지만 그녀는 배신했어. 지은 씨가 날 강요했어요. 박 사장의 돈 때문이었어. 나는 충격받았어. 내 동맹이 무너졌어. 언론은 나를 복수광으로 몰았어. 가족 파괴자의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어. SNS에서 지은 아웃 캠페인. 나는 고립됐어. 하지만 나는 싸웠어. 혜진 언니가 나섰어. 언니의 이야기 빈터뷰. 결혼의 강제, 아이의 탄생, 복수의 고리. 공감이 쏟아졌어. 여론이 역전됐지? 박 사장의 지지자들이 줄었어. 재판은 그의 패배로 끝났어. 징역 15년. 승리. 아니, 공허함. 부모님은 건강을 잃었어.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우울. 언니는 아이를 키우며 새 삶을 시작했지만 트라우마는 남았어. 나는 프리랜서 해커로 살지만 밤마다 후회해. 그 칼을 쥔 손, 아직 떨려. 감옥에 간 박 사장.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그의 변호사가 나를 쫓았어. 소송 걸어요. 명예훼손. 나는 피곤했지만 대응했어. 증거를 더 모았어. 그의 감옥 생활 뇌물로 특혜. 나는 그걸 폭로. 또 다른 스캔들. 이 과정에서 나는 사랑을 찾았어. 아니, 오해마. 한 기자, 민준. 그는 내 이야기를 믿었어. 지은 씨, 당신 정의해요. 우리는 가까워졌지만 나는 밀어냈어. 나, 더러워. 그는 포기 안 했어. 모두가 상처 있어요. 가족 모임. 부모님, 언니, 아이, 우리는 웃었어. 이제 새 집으로 월세 걱정 없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박 사장의 마지막 편지.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복수는 영원해. 나는 그 말을 곱씹었어. 정말. 나는 그와 같아. 트위스트가 왔어. 아이의 DNA 검사. 박가문 피가 아니었어. 언니의 남편, 진짜 사랑이었고 박 사장의 함정은 허구. 언니가 속였어. 아니, 언니도 피해자. 진실은 더 복잡했어. 사고 후 언니가 박 사장의 동생을 유혹해 돈을 뜯으려 했고 그게 원인. 충격. 내 복수의 기반이 흔들렸어. 언니를 대면했어? 왜? 그녀는 울었어. 가족을 지키려 했어? 아버지 빚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가족. 최종 결정.
나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 가족의 비밀까지. 우리는 모두 잘못했어. 여론은 분열됐어. 누가 선. 논쟁이 일었어. 끝. 나는 서울을 떠났어. 제주로, 새 이름으로. 해커 일은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어. 민주는 찾아왔어. 함께해. 나는 받아들였어. 행복. 어쩌면. 하지만 밤에 꿈에서 박 사장의 미소. 그들은 몰랐다. 맞아. 우리는 몰랐어.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 하지만 상처는 영원.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용서. 복수. 선택은 당신 목. 박 사장은 출소 후 자살. 아니, 의심스러워. 그의 편지처럼 복수의 고리. 나는 자유로웠지만 빈 껍데기. 가족은 화목, 하지만 나 없이. 이게 내 이야기. 충격적. 논쟁적. 그래, 그게 삶이야. 한국의 어두운 면, 가족의 무게, 복수의 맛.